안녕하십니까, 조나탄입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10분 이상 찍으면은 인코딩 할 때 무조건 날아가요. 똥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번 달에 한 3월 끝나기 전에 PC 바꾸겠습니다, 그냥. 근데 기존에 지금 쓰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1080이라서 좀 남기고 싶은데 그냥 싹 다 바꾸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한동안은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한 3분에서 5분 내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맛집을 진짜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야, 이거 너 블로그 좀 키워가지고 너네 가게 홍보 좀 해라. 네이버에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검색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홍대다, 홍대 돈가스야. 그럼 홍대 돈가스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그 플레이스 리뷰나 이런 것들 계속 꾸준하게 쌓고 검색했을 때 좀 상위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꾸준하게 관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직접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몇 개월 동안 본인의 블로그를 꾸준하게 키워서 조금씩 홍보를 하면 그래도 노출이 조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센 키워드 말고 뭐 강남이나 홍대 어떤 그런 맛집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약간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꾸준하게 글을 쓰고 한 번씩 홍보를 해주면 그래도 검색이 들어와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대부분의 일단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장사에 신경 써야지 이거에 못한다. 자기는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그런 레뷰나 이런 체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그 중개업체 사이트에서 체험단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본인의 가게로 오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리뷰나 영수증 리뷰나 이런 것들이 쌓인다. 제일 무난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단점이 있죠. 이게 사람들이 아까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가 있는 사람인지 상위 노출이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글을 안 쓰고 페널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양심을 팔아먹은 블로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체험단 하고 나서 글 안 올리고 페널티 먹는 놈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지고 한 20-30건 정도 만약에 뭐 2-3개월 계약을 했을 때 한 달에 맛집 블로거들 체험단으로 뭐 10명, 20명 이상 꾸준하게 들어오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좀 어느 정도 주고 그렇게 체험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고,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거죠.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보고 방문자 수나 상위 노출이 좀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수가 높은 사람들 또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직접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그래도 괜찮다 싶은 사람한테 개인적인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원고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잡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프가 좀 일정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투데이 그래프를 만약에 숨겼다라고 하면 유료 프로그램을 좀 쓰더라도 그 사람들 아이디를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잘 더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블로그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차라리 섭외를 해라. 아니면 그 사람이 왔죠. 그럼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혹시 지인이나 블로거 아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가게에 만약에 올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좀 홍보를 해달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 또 지인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블로거들 끌어당겨서 홍보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맛까지 있어, 심지어 가성비도 좋아, 그러면 진심으로 블로그에 내용을 좋게 적어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직접 운영을 하려면 블로그를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일상적인 블로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업성 키워드라든지 어떤 걸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일반 주제들로 쓰되 가끔씩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사실 어렵긴 해요. 직접 하는 게. 근데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자기가 취미로 물론 사업을 하지만 블로그를 꾸준히 키워서 그렇게 직접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계시다. 물론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오히려 다른 자영업자들 컨설팅까지 가능하고 본인의 가게 장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입을 또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다, 블로그를.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블로그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가게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 또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백날 아무리 맛있어도 마케팅이나 홍보를 전혀 안 하면은 진짜 입소문만으로 장사하는 건 힘들어요. 뭐 아니면 진짜 뭐, 근데 저 인스타그램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인스타그램 하는 인플루언서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도 팔로워를 몇만 명 사는 거 그냥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은 맛집이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올리는 거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건 여전히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뭐 상업성 이런 블로그를 키워보거나 직접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진 않아서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유튜브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블로그 키우는 방법, 뭐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하면은 조금 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간 너무 지났다. 빨리 꺼야지. 출근합시다.